자, 다 배웠겠지만 다 뭐를 우리가 했었어요? 열심히 뭐 했죠? 결론적으로 다 뭐 했죠? 두 번 시간에 그래프를 열심히 그렸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 그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모양은 미지수 하나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지수 두 개는 또 뭐를 담당하고 있죠? 평행이동. 그러니까 생각보다 평행이동이 영향이 세. 그래서 미지수를 몇 개나 담당하고 있으니까 두 개. 총 세 개가 미지수죠.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던 게 이러한 무리함수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X축 평행이동과 Y축 평행이동 요거를 결정하는 어느 점이 되게 중요했다? 시작점.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모양은 누가 담당하고 평행이동은 누구를 보면 되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는 평행이동 보려면 어디 보면 되죠?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이죠. 유리함수에서는 평행이동 보려면 뭘 봐야 되죠? 점근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잘 저장이 돼 있어야 돼. 그래프 어떻게 내가 그렸네? 당연히 많이 그리다 보면 알게 돼요. 아니, 안 그려서 몰라. 당연히 모르는 거야. 뭐 안 그려서 집에서 해본 적 없는데 몰라요.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했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미친듯이 집에 가서 공부해도 어려울 수 있는 게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했어요. 안 해서 모르는 거 가지고 뭐 이상하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너무 정상적이고요.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게 수학이에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진짜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집에 가서도 맨날 공부하고 그러는데도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는 게 수학이라는 거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면 안 해서 안 나왔어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당연한 얘기 당연하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뭐 수학책 잘 안 피고 별로 그려보지도 않고 공부하고 있지도 않다. 안 나온다. 뭐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뭐 그 잘 나오면 그게 기적이라고 했죠. 미친듯이 공부해도 나올까 말까 하는 게 수학이란 과목이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있다. 거의 뭐 놀고 있다. 그러면 안 나와요. 너무 정상적인 거고 거기서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어려워요. 수학이. 원래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나올까 말까 하는 거고 특히 여러분들이 심화 문제를 도전해야 되는 친구들 내가 조금 성적 좀 나오고 싶다. 그러면 방학 때 뭐가 거의 다 끝나 있어야 돼? 기본적인 개념이 끝나 있어야 돼. 학기 중에 역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 이제 1학년 이렇게 다녀봤잖아요. 학기 중에 시간 넘쳐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미친듯이 많습니까? 거의 힘들어요. 국영수를 방학 때 미친듯이 파야지만 성적이 확 올라가는 거고 내가 방학 때 또 열심히 놀았어. 뭐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점수가. 뭐 여러분들 뭐 아직 학기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제 거의 다 끝났잖아요. 이제 오늘부로 이제 성사조 고등학교도 다 개학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방학 때 열심히 노력한 게 없어. 그럼 성적도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뀌면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좋은 성적이 나왔다. 그게 기적이 그게 기적.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데 성적이 나올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로 수학은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수학을 잘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뭐 내가 애들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다른 과목들을 아무리 잘해도 수학을 못 하잖아? 그러면 고등학교 때 애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공부를 못 한다고 많이 생각해요. 일반적인 애들이 그래요. 다른 과목들이 점수가 나와도 뭐 어떤 과목을 좀 못하면? 수학을 못하면. 근데 보세요. 다른 과목 다 못해도 수학 잘하는 애들은요 항상 자신감이 넘쳐요. 뭐가 넘친다고? 하유라? 자신감. 왜 그러냐? 수학 잘하는 애는 사실 공부하면 나머지 과목 다 잘할 수 있어요. 걔가 다른 과목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못하죠? 안 해서. 머리가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공부할 만한 사고력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수학을 어느 정도 잘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수를 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보는 과목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수학을 어느 정도 하냐. 수학을 잘하잖아? 재수하라고 해요. 점수 오를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마음만 잡으면 돼. 진짜 공부할 마음만 잡으면 확 성적 올라가. 그렇기 위해서는 조금 극단적이게 조금 자기 잡아줄 수 있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들어가면 거의 성공합니다. 근데 수학이 안 돼. 그러면 내가 함부로 재수하라고 권하지 않아요.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위험해요. 한다고 해서 저 좋은 학교를 간다는 보장이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래.
지금까지 선생님이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잡고 가시고 국영수 중에서 뭐 영수만 잘 잡아도 아니면 국어나 수학만 잘 잡아도 대학 갈 때 좀 편해요. 한 과목만 잡는 건 좀 위험성이 있어요. 최소 2과목 이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쓸 때가 좀 많아. 하여튼간에 뭐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PQ는 미지수 2개인데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한 게 일반형인데 되게 민망하죠? 전개한 게 일반형이어서 보통 이렇게 나타내죠. 그럼 얘는 뭐로 바꾼다?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겠다. 이게 끝이게 되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무리함수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보라고 했는데 뭐 당연히 집에서 그려본 놈도 있을 거고 전혀 그려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애가 더 이해 능력이 빵빵하게 되고 잘 따라오냐? 당연히 그려봤던 애들이 훨씬 학습 효율이 좋은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고 싶다. 복습을 열심히 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습할 필요 없어요. 예습 전혀 필요 없다. 오직 복습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어라, 안 풀어라? 풀어라. 그럼 성적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게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갔다. 나한테 찾아오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해서 안 올라간 건 날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원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죠? 내 점수를 드라마틱하게 올리고 싶다. 그죠? 많이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자, 요거, 필수 4번 갑니다. y는 루트 2x 빼기 4 플러스 a의 최소값이 3이다. 자, 요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죠. 그래서 y는 2로 묶으면요, x 빼기 2 더하기 2니까 2,a에서 시작되는 거야.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2,a가 시작점이야. 그리고 2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 2,a 시작해서 이런 모양인 거야. 여기가 2,a인 거야. 뭐 대략적인 계약만 그렸어요. 최대 최소니까. 그럼 4하고 10을 보면 4는 2칸 떨어진다고 할게요. 10은 뭐 이렇게 떨어진 거야. 여기 보라는 거야. x가 4부터 10까지. 여기만 보자 이거야. 이때 최대 최소는 누가 봐도 알겠지만 얘가 최소예요. 4 집어넣으면. 언제가 최대겠어요? 10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겠죠. 최대 최소는 다 y좌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유리함수랑 비슷하겠지만 어디서 최대 최소가 나오냐? 양 끝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양 끝에서. 왜냐? 얘도 증가 아니면 감소함수예요. 그래서 뻔해요. 사실은. 기억만 그리면 최대 최소가 그냥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최소값이 몇이래? 3이래. 4,3이라는 얘기야. 그러다가 4를 집어넣어요. 그럼 3이 나와야 돼요. 그럼 4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2가 나오겠죠. 2 플러스 a니까 a는 몇이다? 1이라는 거야. 최소값을 통해서 a값을 구했고 최대값은 뭐를 집어넣으면 된다? 10을 집어넣는 거죠. 일단 10을 집어넣으면 8이 16이니까 4죠. 4 더하기 1이니까 여기가 5가 되겠습니다. 최대값은 뭐가 된다? 5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도 뭐 최대 최소 문제도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너무 쉬운 문제죠. 뭐 하물며 그래프를 못 그려도 왠지 최대 최소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왜냐? 양끝점만 대입해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니까. 이런 이제 간단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4-3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약간 문제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범위에다가 미지수를 줬어요. x값의 범위에다가 미지수를 줬고요. 약간 여기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얘의 시작점은 어디가 되냐면 시작점 뭐가 되죠? 1,b가 됩니다. 1,b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마마니까 원점 대칭이 됐죠. 그럼 그래프 모양 원점 대칭 됐으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마마니까 원점 대칭이에요. x축 대칭, y축 대칭 다 됐어요. 이런 모양인 거야. 그래서 a부터 0까지다. 1이니까 0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뭐 0이 여기 있다고 치고 a는 뭐 여기 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0일 때가 최대, a일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죠. 뭐 이런 문제예요. 되게 쉬워요. 사실은 여러분들 뭐 그래프 그리면
최대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2래요. 최대값이 0일 때가 마이너스 2고 최소값이 a일 때인데 이때가 마이너스 3이래요. 이게 다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0 대입하면 뭐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2 나와야 된다. 그럼 b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0 대입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되겠고 넘어가면 b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b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a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 마3이 나와야 돼. 그래서 또 마3 대입하시고요. y값에다가 a 대입해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 빼기 1 빼기 1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와 없애면 2는 루트 마이너스 a 더하기 1 되고 양변 제곱하면은 4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a는 3이니까 a는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b를 구하면 답은 마사가 된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최대 최소 문제는 다 여러분들 푸는 법이 알겠지만 그래프만 그릴 수 있어. 뭐 틀릴 일이 없어요.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맞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잘 됐다면 연습만 하셨다면 풀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무리함수 첫 번째 최대 최소 오늘 배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면 무리함수의 뭐를 구하는 문제다? 식 거꾸로인 거지. 이제 그래프 본 다음에 뭐 찾아라? 무리함수 미지 3개잖아. 그 3개 찾아라. 그래서 모양이 누가 가지고 있다? 모양은 한 점을 줄 거야. 모양은 담당하는 한 점을 줄 거고 시작점을 보면 거기 미지수 몇 개가 있는 거야? 시작점을 보면 2개가 있는 거야. 거기 평행이동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마 유리함수 볼 때는 내가 항상 뭐 보라고 했죠? 평행이동 때문에 점근성 봐라. 그 다음에 한 점 찾아. 이랬어. 무리함수 보면 어디랑 어디 찾으면 끝나는 거야? 시작점 찾아. 그 다음에 한 점 찾아. 그럼 끝나는 거야. 왜냐? 시작점에 미지수 몇 개 포함하고 있다? 2개. 나머지 한 점 찾으면 기본형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 이런 구조야. 대부분의 함수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중에. 뻔해요. 원리가 뻔합니다.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원리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y는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봤더니 시작점이 어디냐? 우리 어디야? 시작점. 그래프 시작점 어디야? 책 없어? 책을 보세요. 시작점 어디야?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한 점은 뭐 줬어? 한 점은 뭐 줬어? 지나가는 점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0,1. 다 이런 문제인 거야. 뻔한 거야, 그냥. 근데 이게 평행이동이죠? 얘를 보자마자 우리는 이러고 있어야 돼요. y는 루트 a의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1인 거야. 그리고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a가 무슨 수겠냐? 양수야, 음수야? 우리 하율아. 이 양수야, 음수야? 그래프 모양 보니까. 양수라고요? 양수 이렇게 그려줄 거야.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줄 거야. 보자마자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프를 맨날 그렸는데 이걸 못 찾으면 이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그냥 그래서 0,1을 대입하면 a가 음수가 나올 거예요. 음수가 많이 안 나왔다. 뭔가 잘못된 거죠. 양수 나왔어. 그럼 계산이 잘못됐더니 뭔가 잘못된 거예요. 100%. 0,1을 대입해볼게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이고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 2가 되겠지. 마이너스 2이죠? 0 대입하니까 양변에 제곱하겠죠. a는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2. 제대로 나왔죠? 음수로? 대입해서 이제 뭐 하면 된다? 전개하면 되겠죠?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y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루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곱하면 4 빼기 1. a는 마이너스 2 b는 4 c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끝이. 자, 어렵나요? 뭐 구해보세요. 하나 여러분들 5-1번 5-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쌤이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고 있나. 자, 5-1번 y는 마이너스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 자,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졌어요. 시작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요. 한 점은 0, 마삼을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a는 이렇게 되면 양수냐 음수냐, 우리 서우야. 요렇게 했던 게 이렇게 들었잖아. 여기만 바뀌었잖아. 양수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대칭을 항상 생각해.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머릿속에 항상 대칭을 생각하세요. 나는 외우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안 외워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걸 다 배웠다 안 배웠다? 다 배웠다는 거야. 왜 외웁니까? 최대한 안 외워야 돼.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외우는 건 어쩔 수 없을 때만. 자, 그래서 시작점이 여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루트 a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2 빼기 1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0, 뭐를 대입한다? 마삼을 대입하면 이 기본형이 나오는 거예요. 0, 마삼을 또 대입합니다. 이렇게. 마삼이고 0이면 2a지. 마이너스 루트 2a 빼기 1이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죠. 2는 루트 2a. 제곱하면은 4는 2a. a는 몇이다? 2다. 양수 나왔죠? 2 대입하면 되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2겠고 2x 더하기 4 빼기 1. a는 2, b는 4,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프 물어보는 문제예요. 다 이거 더하면 몇이죠? 더하면 5가 되나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앞부분은 대부분 다 뭐 물어보는 문제죠? 잘 보시면 다 그래프 놀이에요. 최대 최소도 사실 나는 그래프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계속 그래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번 시험에 당연하겠지만 무리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확률이 상당히 있겠죠. 기말고사 때쯤에 되면. 유리함수랑 같이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지 항상. 근데 사실 이렇게 함수 하나만 나오면 또 재미가 없잖아. 그럼 또 누가 들어가죠? 오지랖 넓은 놈이 꼭 들어가요. 누구죠? 응? 직선이 들어가죠. 이게 뭐 안 들어갈 리가 없어요. 직선이 맨날 들어갑니다. 그냥 직선은 여러분들 그냥 고등학교 내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냥 얘가 그냥 심심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직선이 들어가. 그럼 우리 항상 뭐에 관심이 많아? 직선하고 무리한테 나와서 항상 뭐에 관심이 많냐? 만났냐 안 만났냐? 맨날 그 놀이에요. 맨날 교점 놀이 하는 거야. 너 몇 점에서 만났어? 너 만났어? 항상 뭐 남자 여자도 만나야지 뭐 썸을 타더라. 안 만났는데 썸을 탈 수도 있을까요? 뭐 요즘은 이제 또 이제 그 사이버 공간이 있으니까 뭐 안 만나도 실제 안 만나도 뭐 썸을 탈 수 있을까요? 뭐 할 말은 없겠지만 해봐야 뭐 만나야지 뭔가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니야? 뭐 그런 거죠. 항상 물어보는 게 뻔해. 뭐 만났냐? 뭐 한 점에서 만났냐? 또 몇 점에서 만났냐? 2점에서 만났냐? 아니면 안 만났냐? 그래서 맨날 무슨 놀이야? 맨날 교점 놀이야. 그래프 그린다.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앞에 단원부터 잘 보세요. 맨날 교점 몇 개인지 맨날 놀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또 언제 또 관심이 많죠? 안 만날 때보다 만날 때 좀 더 관심이 많단 말이야. 그치? 안 만나면 서로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특히 만날 때도 또 접할 때가 되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면 뭐 교점으로 연결되면 무슨 방정식으로 가는 거야? 우리 하율아. 교점 구하라고 뭐야?
두 개의 함수의 뭐야? 연립방정식. 근데 연립방정식 가면 고1 때는 다 올라간다고? 다 2차 방정식으로 가는 거야. 다 올라간다고요? 2차 방정식으로 가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모든 개념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만 바뀌고 있냐면 함수만 바뀌고 있는 거야. 누구만 바뀌고 있다고? 함수. 다 똑같다니까? 여러분들 소름 돋겠지만 이런 비밀이 있는 거죠. 비밀. 자, 이번에 이제 등장인물은 y는 루트 4x 바로 묶을게요. 이렇게 되겠죠? 얘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y는 x 플러스 k. 얘는 기울기가 1로 일정한데 k에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놈이에요. 이제 보자마자 나와야 돼. 머릿속에서 많이 그려봤어요. 그러면 얘부터 그릴게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시작점이 2,0입니다. 2,0에서 시작돼서 4짜리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어요? 이게 보자마자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랑 만나야 되는데, 자 봐봐. 이게 기울기가 1로 고정이야. 이 밑에 있잖아. 언젠가 만나. 무조건 만나. 만날 수밖에 없어. 왜냐? 얘 계속 증가하잖아. 얘도 증가하는데 얘가 더 빨리 증가하잖아. 그래 안 그래? 따라잡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 늦게 뛰어가는 동생이 먼저 갔어. 하지만 빠른 놈이 따라가면 만나냐 안 만나냐? 만나지.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난다고. 밑에 있어도. K가 음수여도 무조건 만난다고. 그럼 언제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무리함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 여기. 그래서 요렇게 지나가야 돼. 이때 두 점에서 만나게 돼. 이때 몇 점 만난다고? 여기 지나갈 때가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디까지 두 점에서 만나냐? 접할 때까지. 접하기 전까지 두 점에서 만나. 접한 것보다 더 위에 올라가잖아? 미안하지만 이제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 그래서 여기서 핵심점은 어디냐면 이 시작점을 지나갈 때가 첫 번째 분기점이야. 뭔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지. 한 점에서 만나다가 몇 점에서 만나기 시작한다?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가 첫 번째 분기점이고. 두 번째 뭐야? 접할 때. 접하기 전까지는 두 점에서 만나고 접할 때부터 몇 점을 만나는 거야? 한 점 만나고 그 다음부터 안 만나. 그래서 이 두 점을 구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근데 이거 지나가는 거 구하는 게 쉽잖아. 뭐만 대입하면 돼? 시작점만 대입하면 되니까 이거 구하는 건 쉽지 않아. 아니야? 2,0 대입하면 K 몇이야? 그래, 이건 쉽다고. 이게 K가 마이너스 2예요.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 구하는 게. 뭐 시작점 대놓고 보이니까. 그럼 접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했죠? 내가? 다 똑같잖아. 뭐 한다? 접할 때는? 개념이 다 똑같아. 연방에 몇 차 방정식 만들어? 2차 방정식 만들어. 그 다음에 뭐 어떨까? 판별식은 0. 항상 똑같잖아. 단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일 때. 이 개념이 바뀐 적이 없어요. 접하는 거 구하는 거 판별식 안 쓴 적 딱 한 번 있어. 언제인 줄 알아? 원하고 직선 만날 때. 원과 직선 만날 때는 이 판별식 쓴 것보다 어느 식이 더 간단했죠? D는 R과 같다. 그때도 판별식 써도 돼. 근데 판별식이 버려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누가 더 계산이 간단하니까? D하고 R이 같다. 점과 원의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그게 훨씬 더 간단했기 때문에 판별식을 안 쓴 것 뿐이지 거기서도 판별식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접하는 건요 그냥 판별식 원툴이에요. 언제? 보일 때. 자 이제 뜨지도 못해요. 보이 올라가면 이제 마지막이야 이번 학기가. 연방하면 2차 방정식이 안 나와. 고2 때부터 어떻게 우리의 그 친절한 2차 방정식이 안 나온단 말이야. 안타깝지만 왼쪽에 연방을 때릴게요. 그러면 루트 4x-8하고 x 플러스 k가 연방이 되는데 봐봐. 이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여기서 제곱을 하잖아. 여기 제곱하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만 제곱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4x 빼기 8도 들어가. 제곱할 때. 뭐도 들어간다고? 그래서 실제 제곱하게 되면 요 놈도 들어가.
이거 반대로 된 거. x축 대칭인 거. 제곱할 때. 둘 다 들어갈 수 있어. 제곱하게 될 때. 그래서 가끔 기울기 일자리가 여기서도 나오잖아? 그럼 두 개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다행히 듣겠죠. 일단 그렇게 되는 거야. 제곱할 때 그런 게 좀 들어가. 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4x 빼기 8도 제곱하면 똑같이 나오죠. 일단 뭐 얘를 제곱해볼게요. 뭐 나오죠? 4x 빼기 8이 나오겠고. 얘를 제곱하면 뭐가 나오죠? x제곱 플러스 2kx 더하기 k제곱이 나옵니다. 넘어가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판별식 뭐 쓰면 된다? 0 쓰면 접할 때의 k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어디다? 하유라? 시작점. 시작점이 평행이동의 정보도 담고 있지만 이런 문제 풀 때도 되게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무리함수 나름대로 가장 주인공이에요. 가장 많이 언급이 되잖아. 나머지 점들은 좀 미안하지만 또 이렇게 그죠? 좀 미안하지. 거의 뭐 그죠? 항상 그렇지만 그죠? 맞아. 인생이 또 이런 거죠. 주인공이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고 그죠? 우리 엑스트라로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죠? 아닌가? 다 주인공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집에는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죠? 세상에 보면 주인공이 또 따로 있잖아요. 자, 이거 봅시다. x제곱 되겠고 이거 넘어가면 2로 묶으면은 k 빼기 2의 x가 되겠고요. 넘어가면 k제곱 플러스 8은 0이 되겠고 여기다 판별식을 써서 요때를 찾는 거죠. 짝수 판별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k-2의 제곱에서 ac k제곱 플러스 8을 뺀 거는 0이다 라고 하면 k값이 여기는 하나밖에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 놀이죠. 만나냐 안 만나냐 맨날 이거 갖고 놀아요. 유리함수도 이랬잖아요. 한 점에서 만나냐 뭐 만나냐 안 만나냐 맨날 만나냐 안 만나냐 맨날 물어봐요. 언제 때까지 물어보겠어요? 수능 볼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만나냐 안 만나냐 접했냐 안 접했냐 맨날 이거 물어봅니다. 언제 때까지? 계속. 뭐만 바뀌어서? 뭐만 바뀌죠 계속? 함수만 바뀌어요. 뭐만 바뀐다고? 함수만. 계속 함수만 바뀌는 거야. 근데 계속 직방이 살아남아. 직방 정말 끈질긴 생명입니다. 바퀴벌레 같은 놈이에요. 계속 나올 겁니다. 언제 때까지? 수능 볼 때까지. 직방은 항상 나와요. 항상. 함수가 아무리 바뀌어도 누구는 항상 끼어들었다고요? 누가? 직방. 직방 모르면 되겠냐 안 되겠냐. 큰일 나는 거죠. 그치?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계속 나오는데. 자, 여기서 제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없어지겠고요. 마이너스 4k 빼기 4는 0이니까 k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접할 때 요 접할 때 k가 몇이라고요? 요 접할 때 k가 몇이라고요? 요때 접할 때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됐어요? 뭐를 통해서 구했다? 판별식을 통해서 구한다. 그러니까 원 나올 때 빼놓고는 다 판별식 써야 돼. 언제 빼고? 근데 원도 써도 돼. 원도 써도 되는데 계산이 복잡하니까 잘 안 쓴다고. 써도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자, 두 점에서 만날 때 언제야? 여기 지나갈 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두 점에서 만날 때. 자, 두 점 언제라고요? 두 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일 땐 한 점이지.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접할 때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접할 때 한 점을 만나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들어가면 안 돼. 자, 한 점에서 만날 거는 하나밖에 없죠. 요 밑에. 요 밑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언제?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2보다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자,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한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가다가 만나는 거 무조건. 무조건 만나 이게 가다가. 그 다음 언제 또 한 점에서 만났죠? 언제? K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한 점에서 만났어요. 마이너스 2보다 작아. 이 밑에 있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마지막으로 안 만날 때는 언제? 안 만나. 만나지 않아. K가 뭐보다 클 때?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안 만나는 거야.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물어봐. 심심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찾아보는 거죠. 이게 이제 노는 거예요. 처음에 배우면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까요? 6-2번 기울기 바뀌는 걸 풀어볼까? 6-2번은 기울기도 바뀌네. 얘는 기울기 바뀌는 게 아니었고 K 평행이도 한 거였죠? 6-2번은 기울기 바뀌는 거야. 근데 요즘 선생님들은 또 기울기 바뀌는 걸 또 좋아하세요. 약간 결이 다른 문제를 또 풀어주는 거죠. 6-2번. 우리 유태민은 죽었나 보네요. 오늘 쉬시는나 봐요. 밤에 제발 좀 잠을 자십시오. 일상생활을 영위하십시오. 공부하고 싶으면. 밤에 안 자면 공부는 끝난 거예요. 뭐 밤에 안 자는데 뭐 밤에 안 자면서 공부하는 친구가 몇 명 있을까 모르겠다. 서희야, 평소에 밤에 잠을 늦게 안 자는데 공부할 확률이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없죠. 다 놀다 안 자는 거지, 평소 때는. 밤에 자야 됩니다. 뭐 쉬운 일은 아니죠. 노는 것도 참고 인내해야 되니까. 하지만 세상에 쉬운 게 있겠습니까? 잘하려고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없습니다. 세상에 쉬운 게 없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조금 그려볼까요? (2분의 3,0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얘는 몇 콤마 몇에 무조건 지나죠? 0,1을 무조건 지나죠.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돌리는 거죠. 돌려라. 맨날 돌렸죠, 이제? 좀 지겹죠, 이제? 이제 돌리는 거 많이 했어, 안 했어, 우리 서호야? 많이 했죠? 0,1을 가지고 돌리는 거야. 뭘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죠? 안 만나고 있어요? 안 만나고 있어요? 언제 만날까요? 딱 보니까, 시작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언제가 중요한 점이다? 시작점. 이때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가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말했잖아. 거의 뭐 뻔해요. 이게 주인공점이, 왜 맨날 주인공이 정해졌어, 선생님. 어떻게 정해졌는데. 다른 점들은 미안하지만, 미안하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 만나죠. 돌면서 계속 만나지. 어디까지 갈 때 만나겠냐? 마지막으로 접할 때. 여기. 요 사이에 있으면 만나는 거야. 기울기가. 되냐? 우리 하려도 돼? 응. 그래도 똑같아. 접하는 거 어떻게 찾아? 한 배씩 0번 찾으면 돼요. 얘는 어떻게 찾아? 에이, 주점 나왔잖아. 주점 나왔는데 기울기 못 찾으면 좀 문제가 있죠? 아닌가요? 있어, 없어? 있죠. 뭐 다 줬잖아. 2점 줬으면 다 준 거 아닙니까, 기울기는? 그래서 2점으로 이때 찾아요. 2분의 3에서 1을 빼니까 2분의 3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요 기울기가. K가. 뺀 거야. 2분의 3에서 0 빼고. 암산 빨리 한 거야. 선생님, 완산하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때가 K가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이때부터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시작점 지나는 거. 접할 때는요, 얘랑 뭐 하면 되는 거야? 연립방정식에서 판별식 쓰시면 되는 거야. 접할 때는. 그래서 사실 이게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올 수 있어요. 몇 개 나올 수 있다고? 2개. 왜 그러냐면 제곱할 때 이 밑에 것도 들어간다는 게 있잖아. 그러면 0,1부터 이렇게 접하는 것도 생겨. 2개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제곱하면서 얘도 제곱하면은 2x 빼기 3인데 여기 밑에 있는 거 마이너스 루트 2x 빼기 3도 제곱하면 이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2개 나올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접하는 게. 그래서 접하는 거 이쪽은 음수인 거야. 이쪽은 양수인 거야. 그럼 어떤 거 찾아야 돼? 양수인 거 찾아야 되겠죠? 조심해야 돼. 제곱할 때 그게 조금 들어가. 그래서 왜 제곱할 때 저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루트 나왔으니까 제곱해야 되잖아. 약간 그런 게 조금 어려워. 처음에 배울 때. 그러면 2개 나오죠? 정말 2개 나오나?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2개 나온다는 거 저거 2개 해볼게요. 루트 2x 빼기 3이랑 뭐랑 연방했다? kx 플러스 연방했고요. 여기서 제곱할 거예요. 그러면 2x 빼기 3 나오고 이게 제곱하면 k제곱 x제곱
플러스 2kx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면요. k제곱 x제곱에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2로 묶으면 k 빼기 1의 x가 되겠고 넘어가면 플러스 몇이 된다? 4가 됩니다. 판별식을 쓰면 짝수 판별식을 쓰면 k-1의 제곱에서 이렇게 곱해서 빼니까 뭐죠? 마이너스 뭐죠? 4k 제곱인가? 맞아요? 이게 0인 거야. 그래서 아마 여기서 두 개가 나올 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그래서 k제곱이니까 4k 제곱 빼면 뭐죠? 마이너스 3k 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나오고 플러스 1이 나와요. 그래서 3k 제곱 부호 반대로 할게. 2k 빼기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해서 k가 3분의 1이 나오겠고 k가 또 뭐가 나와? 마이너스 나와. 이때 이놈이 k가 3분의 1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은 뭐냐? 이건 거야.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 지워도 돼? 지울게. 마이너스 1은 뭐냐? 제곱했을 때 요 x축 대칭했던 거, 요 마이너스 있는 거, 요게 들어간 거야. 요게 이렇게 그려졌는데 요렇게 접할 때가 이때가 k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이건 없잖아 사실은. 그래프에서 이거 없잖아. 그치? 제곱하면서 섞여 들어간 거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야. 그래서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냥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야. 판별식만 보고 하면은 골로 가는 거야. 아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게 제곱할 때 이런 게 같이 들어가.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림 안 그리고 하면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들어갔었던 게 바로 k가 마이너스 3분의 2였잖아.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지. 그럼 다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k는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3분의 1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만나는 거야. 그래서 두 개가 나왔는데 왜 두 개가 나왔는지도 내가 설명해 준 거야. 해설지 없을 수 있잖아. 그러면 궁금하잖아. 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대체 왜 그런 거지? 이유가 뭐야? 그럴 수 있잖아. 선생님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책에 안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설명을 안 해줘 맨날. 그래가지고 왜 두 개가 나오는데 난 궁금한데. 그쵸? 선생님 좀 이상하죠? 아니 하나만 나와야지 왜 두 개 나올까? 나는 이게 되게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2분의 3,0이니까 2점 가지고 푼 거죠. 기울기, 요거 기울기면 2점으로. 2분의 3,0이랑 0,1로 기울기 구해보세요. k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갑니다. x 증가분의 y 증가면 2분의 3 빼기 0분의 0 빼기 1을 합니다. 이렇게. 저 2점을 지나요. 이렇게 지나갈 때 만날 거 아니야,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잖아. 왜 시작점 지날 때. 계속 돌린 거잖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때 참 만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지금 기울기가 지금 미지수야. 그래서 시계 0,1에서 시계 반대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여기서 돌리잖아. 안 만나잖아. 이때 만나기 시작하잖아.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점 지나갈 때부터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잖아. 그러다가 쭉 만나다가 접할 때까지 만나잖아.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기억이. 여기 지나갈 때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여기 접할 때까지 만난다. 일단 뭐 돌리는 거 잘해보세요. 여기 0,1을 무조건 지나가는 거야. 0,1에서 돌렸을 때 이렇게 돌리다가 여기 지나갈 때부터 만나기 시작해. 시작점 지나갈 때부터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뭐 하는 그러면 k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당연히 마이너스죠. 당연히 뭐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쭉이 마이너스 3분의 1 맞아요. 보세요. 3 갈 때 2 떨어져요. 그런 비율이에요. 계산해보세요. 잘 나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돌리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 두 개 나올 때 우리 서우가 궁금해할 수 있죠? 왜 마이너스 나올까? 얘는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 그 설명도 해줬어요. 선생님이 지금 다 여기까지. 여기 뭐 해설지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두 개 나온 것 중에서 그래프로 하나를 잘 걸러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 7번을 하기 전에, 자, 필수 7번 뭐 잠깐 하고. 필수 7번은 내가 얘기했지만 역함수 우리가 항상 나오는데 직방의 역함수는 직방이었죠. 유리함수의 역함수도 누구였죠? 유리함수였죠. 공식도 알려줬잖아. 그래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공식도 귀찮아가지고. 근데 무리함수 역함수는 누구라고요? 무리함수가
아닙니다. 누구였죠? 2차 함수라고. 야, 우리 아는 게 다 나오네요. 그치? 우리 안에 다 나왔지. 지금 고1 때 배웠던 거.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다 엮여져 있죠. 그리고 항상 재밌는 게 교점 찾으면 몇 차 방정식 간다? 2차 방정식.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아니, 이런 함수들이 다 배웠는데 어떻게 연방만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어메이징! 다 그런 걸 다 언제 모아놨다? 고1 때 모아놨다. 엄청나지 않죠? 뭐, 이 수학자들이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되게 놀랬겠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다 발명되고 배우고 있는 건데, 초창기 때 수학자들은 막 미적분 찾고 이럴 때 거의 뭐 전 세계가 흔들흔들 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미적분 찾았을 때요, 전 세계가 흔들흔들 한 거야. 거의 뭐, 지금 뉴스로 보자면 거의 뭐 한 달, 두 달은 그냥 거의 뭐, 이게 막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고 막 대단한 세계 발명 그러면서 막 난리 났겠죠? 지금 우리가 지금 힘들어가면서 보고 있겠지만, 미적분 이제 배울 때. 또 배울 겁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열심히 나랑 또 미적분을 하고 있겠죠. 재밌게 선생님과. 그죠? 괜찮다. 열심히 하면 큰 문제 없다. 자, 그래서 피트 7번까지만 하고 싶시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자, y는 루트 x 빼기 1 플러스 2의 역함수가 y는 2차 함수가 나오면 짜요. 정의역이 잘려요. 자, 이때 잘 봐봐. 내가 얘는 다 알잖아. 그치? 얘 그래프 일단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리면 정의역과 치역이 그냥 나오거든? 그래프를 그렸는데 정의역과 치역이 안 나오면 좀 곤란해요. 충분하야마? 자, 그래서 얘가 1,2가 시작점이죠. 뭐가 시작점이다? 1,2가 시작점이고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럼 얘의 치역은 뭐냐? 이 치역이 뭐야? 정의역과 치역 얘기해보세요. 이보다 치역 이보다 크거나 같다.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y에서 다 찍히는 게 1보다 큰 게 찍히잖아. x좌표는 뭐야, 정의역은? 1보다 크거나. 그래.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원래 본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었잖아. 맞아, 안 맞아? 우리 소호야. 그러면 역함수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역함수가 뭐야?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야. 정의역이 치역이 되고 x, y 다 바뀌는 거니까. 치역이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역함수로 가면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역은 x가 2보다 큰 왔다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역함수의 치역은 뭐가 되겠어?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바꾸시면 돼요. 이게 역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에요. 어렵습니까? 그냥 다 바꾸면 돼. 그냥 모든 게 바뀌는 거야. 다 바꿔. 그러면 여기 C는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C는 뭐가 되는 거야? C는 뭐가 되는 거야? 2라는 거야. 여기서 치역 구한 게 여기서 정의역이에요. 어차피 바뀔 거니까. xy 다 체인지 할 거니까.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y는 x 대칭으로 그리게 되는 거 다 보면 이게 1,2가 시작점이었지. 그럼 2차 함수는 어디서 시작할까? 2,1이 시작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역함수 모양인 거야. 얘가 이런 거야. 시작점도 x, y 바뀌겠죠. 1,2이 했다면 2,1에서 시작되겠죠. 여기 등기로 오는 거죠. y는 x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려보시고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러 가면 원래 함수랑 y는 x 교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정말 미안하지만 역함수를 구할 일이 없어요. 자, 일단은 역함수를 그려볼게요. 누구 자리 바꾼대? x, y 자리 바꾼 다음에 뭐로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y로 정리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x, y 자리 바꾸겠습니다. x는 루트 y 빼기 1 더하기 2가 되겠고 이 y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거 넘긴 다음에 제곱할 거야. 그래야지 무리수를 탈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루트만 남겨놓고 다 넘깁니다. 그럼 x 빼기 2가 되겠고 루트 y만 양변 제곱해요. y값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곱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y 마이너스 1 넘기면 역함수가 나오는 거죠. 플러스 뭐가 된다? 5가 되는 거죠. 이때 정의역 구하라고 했잖아. 치역 보고 구하는 게 더 빨라요. 이보다 크나 같은 것만 보는 거야. 이거 다 그리면 역함수 존재 안 존재? 안 존재해요.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면 잘라서 쓴다? 다 쓴다? 무조건 잘라서 씁니다. 2차 함수를 출제되면 무조건 잘라 쓰는 거야. 왜냐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전체 범위에서.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A는 뭐가 나온다? A는 마이너스 4. B는 5. C는 2가 된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A, B, C가 이렇게 보였으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아나부터 문제 좀 풀어봐야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어디를 보면 된다? 치역을 보자고 했어요. 요 함수의 치역을 봐야 돼. 요 함수의 치역을 찾으면 그게 원래 함수의 정의역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면 그려보세요. 일단 그래프 그려가지고 손해볼 게 없죠. 시작점이 2, 몇이죠? 2, 1이에요. 2,1 맞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 양수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뭘로 그려야 돼? 요렇게 그려줍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치역이 뭐냐? 정역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 치역은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럼 이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야?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야. 이 c가 1인 거야. 여기 치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역이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니까 역함수를.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알겠지만 느낌상 여기 y는 x 대칭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대충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2차 함수 뭐에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대칭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래 보시고 일단 무조건 많이 그려봐야 함수 그냥 미친듯이 그리면 무조건 잘해. 안 그리잖아? 잘할 생각을 1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함수 나왔는데 나는 그래프를 별로 안 그리는데요. 이제 앞으로 수학 힘들어지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미친듯이 그렸잖아요? 아 미래가 밝은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대로 미친듯이 그리셔야 됩니다. 그게 완전히 몸에 배워야 돼. 그게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역함수 구하면 x, y 어떻게 한다? 자리 바꿔요. 그 다음에 이 루트만 남겨놓고 다 넘겨. 제곱해서 루트 날려야 돼. 양변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고 여기 제곱하면 2y 빼기 4가 남겠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없어져요. 제곱하면. 넘어가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2y니까 2로 약분하면은 나누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5 x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 b는 2분의 5 c는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땀 그래프 그려가면서 다 공부하고 다 더하면 2분의 5네요. 이게 공부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다 그래프 그려보고 한 땀 한 땀 그려보고 다 구해보고 열심히 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본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려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다시 한번 y는 fx랑 이거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려면 이 둘을 연방할 필요가 없어요. 뭐랑 연방하면 되는 거야? y는 fx랑 누구 연방하면 된다고? y는 x를 연방하면 된다. 역함수 안 구해도 돼. 이게 둘이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무조건 교점은 y는 x 위에 생깁니다. 그래서 본함수랑 역함수 교점 구하라고 하는데 정말 역함수 구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안타까운 거예요. 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자, 이 개념도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오늘의 마지막 필수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마이갓, 끝나버렸어요. 그죠? 충격적이죠? 선생님, y는 다시 한번 루트 x 더하기 3 빼기 1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역함수 구할 필요 없다고요. 누구랑 교점 구하면 된다고요? y는 x랑 교점 구하면 된다고요. 이게 끝이에요. 역함수 구해서 교점 구하는 친구들 안타깝게 된 친구들이다. 계산도 상당히 복잡해요. 왜냐면 무리함수, 역함수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랑 하잖아요? 연방하잖아요? 4차 함수 나와요. 4차 방정식 갑니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간 친구들에게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지? 그 이유는 내가 잘못 풀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방을 때려야 돼요. 2차 함수 구해서 구할 필요 없습니다. 둘이 연방 때리면 루트 x 더하기 3 빼기 1은 x다. 그럼 제곱해서 없애야 되니까 넘기겠죠. 그죠? 이때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두 개. 그럼 이게 왜 두 개가 나오는 거에서 하나에 날려야 되는데, 아까랑 같은 이유예요. 제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이게 원리가. 그래서 제곱했을 때 좀 그림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 봐봐.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시작되거든? x가 어디서 산다고요? 마3, 마이너스 1이 시작되죠? 시작점이? 그럼 마3, 마이너스 1 하면 여기란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끔 이렇게 y는 x랑 만나는 점을 찾아다 보면 이렇게 하나만 나와야 될 것 같잖아. 그치? 근데 두 개가 일반적으로 나와요. 왜 두 개가 일반적으로 나오냐? 아까 같은 원리야. 봐봐. 얘를 제곱하게 될 때 누가 같이 들어가냐면 얘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도 교점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교점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온 거야.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된다? 얘를 찾아야 돼. 왜냐면 제곱할 때 얘도 섞여 들어가. 그래서 제곱할 겁니다. 아마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 안 그리면 틀린 확률이 있어요. 루트 x 플러스 3이고 넘어가면 x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제곱 때립니다. 제곱 때리면 2차 방정식이 나와요.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x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여기서 교점이 두 개가 나와. 마이너스 2 또는 몇이 나온다고요? 1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야. 여기가 몇인 거야? 뭐 그림에 잘못 그렸지만 1인 거야. 그럼 우리는 교점을 열로 찾아야 되겠냐, 열로 찾아야 되겠냐? 우리 하여라 1인 거죠.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당연히 y는 x 위에 있으니까 x, y 좌표 같아 안 같아? 그래서 1,1이 하나 나오는 거야. 얘는 아니라는 거야. 요 마이너스 2는요 무시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6,6이야? 왜 계산이 잘못됐죠? 여기 6,6 나왔네요? 우린 나 8-1번 문제 풀었구나. 아니, 필수 8번을 풀었어야 했는데, 필수 8-1번을 풀었어요. 그래서 1,1이 나왔습니다. 필수 8-1번을 풀었다. 본인
본의 아니게 다시 피스8으로 풀어볼까요? 이게 뭐가 이상하다 됐어요. 뭐 사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랬더니 피스8번을 풀었을 텐데 피스8-1번을 풀어서 이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 그죠? 다시 한번 이걸 풀어볼게요. 자, 피스8번을 풀었어야 되는데 문제 잘못 적었네요, 선생님. 완전히. 그죠? y는 루트 3x 빼기 2 더하기 2하고 역함수 그래프 만난 점은 y는 x라는 교점 찾으면 되겠고, 두 개 나왔을 때 하나를 걸러야 된다라는 거. 그죠? 맞죠? 이거 시작점이 어디야? 3분의 2, 2죠. 그러니까 3분의 2,2에서 3분의 2,2에서 갈 겁니다, 이렇게. 근데 y는 x가 3분의 2인데 3분의 2일 거 아니에요. 밑에서 이렇게 가고 있을 거야, y는 x가. 가다가 해서 만날 겁니다, 이렇게. y는 x가. 근데 요 밑에 것도 나온다는 거야, 교점이. 조심하셔야 돼요. 제곱해볼게요, 요거. 루트 3x 빼기 2 더하기 2랑 y는 x 하면 넘어가면 x 빼기 2죠. 제곱하면은 여기는 3x 마이너스 2 나오겠고, 여기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나옵니다.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7x 넘어가면 플러스 6인 여기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몇 개 나온다? 2개. 요 밑에 있었을 때 만났을 때 요 x 값 1인 거야. 이게 나온다. 6은 여기야. 이때가 x 6인 거야. 그래서 요거 찾으면 안 된다고. 요거 찾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답은 뭐다? 6,6이 된다는 거. 이렇게. 2개 나오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요 밑에 놈 제곱할 때 딸려 들어온다. 언제 딸려 들어온다고? 요때. 요거 제곱할 때 딸려 들어온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 풀어졌죠? 그래서 8-2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뭐 슬픈 이야기겠지만 이제 책이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아, 이거 언제 끝냈을까요, 선생님? 했지만 서울에 끝냈죠? 그죠? 6번의 특강과 2번은 뭐 다른 특강을 좀 했지만 중간에 절묘하게 우리가 끝내고 말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8월 19일부터는 뭐로 나간다? 센으로 나간다. 그래서 그동안의 것들을 복습하고 딱 좋은 시간이 15, 16, 17, 18일. 4일. 나가기 전에 이제 약했던 부분들,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을 집에서 뭐 모든 걸 다 보면 좋겠지만 너무 많잖아요. 다 보기는 어려우면은 내가 조금 제일 못 알아듣던 부분들에서 복습하시고요. 특히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좀 하는 게 조금 더 좋겠긴 하겠죠? 중간고사 이후는 또 기말고사 때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복습을 하시면서 놀지 말라는 거야. 안 되는데 왜 노냐 이거죠. 놀지 말고 또 들어보고 다시 복습하고 다시 풀고 안 되면 또 와서 물어보고. 요게 반복돼야 되죠.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나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얘하고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요. 그럼 연방하면은 조점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근데 이게 봐봐. 뻔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2개가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게 두 점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둘 다 어디 위에 있는 거야? y는 x 위에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두근의 차만 알잖아? 이게 2차 방정식하고 연결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알파가, 만약에 이게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칠게. 그럼 내가 뭐만 알면 되냐면, 이 두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차만 알면은, 거기다가 이 길이는 루트 2배 하면 돼.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 루트 2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왜냐면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야. 그리고 요 길이 구하는 거 맨날 했잖아. 우리가 어떻게 했죠? 2차 방정식 나오면 근과 계수관계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도 구할 수 있고 뭐도 구할 수 있죠? 알파 베타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우리가 요걸로 구할 수가 있죠. 맨날 나옵니다. 지겹게 나와요. 이거 마이너스 알파 베타.
자, 요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쉬운 거야. 왜 쉽냐면 여기 미지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미지수가 없죠. 근데 당연하지만 이건 쉬운 문제라서 그래. 이거 개념 플러스 유형이야. 당연히 개념서니까.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 뭐가 무조건 들어간다? 미지수가 들어가. 미지수가 항상 들어간 다음에 여기 길이를 줘. 거꾸로 구하게 시켜.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야. 안 되니까 무조건 뭐 있어야 돼? 근거가 계속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에게 다 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거는 중학교 때 이후로 하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디폴트로 장착이 되셔야 돼. 왜냐? 고1이니까. 연방하면 다 어디로 가니까? 2차 방정식으로 가니까. 항상 기억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 여기도 풀 때도 당연하겠지만 여기는 알파벳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미지수가 없잖아. 근데 그렇게 나올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 문제는 그런 확률이 없어요. 절대로 미지수를 넣어요. 거꾸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 이기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이거 이제 문제 풀 때 뭐 센 이런 거 가면 다 이렇게 풀 거예요 아마 100%. 근데 왜 저때 인수분해 안 해요? 아 인수분해가 안 된다니까. 이게 미지수 들어간다니까. 인수분해 안 된다니까. 될 리가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법은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뭐 그래서 이거 얼마 나와 다? 노트 2. 차이가 1이었나 보네요. 그죠? 차이가 1이어서 답은 루트 2였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아쉽지만 이제 모든 개념서가 끝났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끝났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안 끝났을 수 있죠. 내 개념서는 문제가 다 탕탕탕 비어있고. 자 모르겠어요. 뭐 연습 문제까지는 다 못 풀지라도 어디는 풀고 있는 게 좋은 거야? 우리 하율아? 밑에 있는 유제. 예제 있으면 밑에 유제 있잖아. 그리고 개념도 안 돼 있어. 그럼 개념도 다시 해야 돼요. 어차피 이게 다 사구사구 사가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기회가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기회가 있어요. 더 들을 수 있는. 왜냐? 학교에서 진도가 나가겠죠. 그죠? 아무리 개떡같이 가르치더라도 들으세요. 개념을 다시 복습하세요. 그리고 내가 땡으로 할 때도 어느 정도 개념을 해줄까 안 해줄까?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해주겠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다시 또 나가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많이 하는 거야. 반복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야. 나도 당연하겠지만 그 반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듣고 내 수업 때도 또 듣고 그래서 내 머리에 각인이 될 때까지 들으면 무조건 수학 점수 올라갑니다. 믿으세요. 무조건 올라가요. 기본이 되면 올라가는 거야. 기본 된 다음에 이제 뭐만 추가되면 되는 거죠? 문제풀이만 추가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성적이 확 올라갑니다. 믿으세요. 확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리고 성적이 한번 확 올라가잖아?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자신감이 생기면서 더 공부하게 돼요. 진짜요. 성적이 한번 확 올라가는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내가 한번 고등학교 때 그래 한번 내가 공부하면 미쳐보자. 그래 내가 언제 미치겠냐 공부에. 어차피 공부를 못 가서 할 것 같은데 한번 미쳐보고 성적이 올라가는 걸 딱 경험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 하면 되는 거야. 그럼 하게 되는 거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한 번도 그런 경험 못 하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그 경험을 못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야. 인생 살면서. 해도 안 된다는 생각만 있는 거야. 머릿속에 계속.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런 경험이 여러분 나이 때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한번 해본 친구들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해본 애 있어요. 뭘 해도 대충. 정말로 내 인생을 걸고 거기에 모든 걸 에너지 쏟고 정말로 내가 여기에다가 진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대충. 뭘 해도 대충. 이게 대부분 사이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어딘가에 자기의 온 자신을 던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이제 카운터 보잖아요? 모든 일생에서 다 모든 관에서 대충해요. 그런 경험은 한 번도 없으면. 근데 정말로 내 인생에서 어딘가 하나 몰두했어. 정말 어떨 땐 게임이었어. 어떨 땐 공부였어. 어떨 땐 뭐 연애였어. 어떨 땐 뭐 신앙이었어. 정말 해보잖아요? 그러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달라져요. 그걸 경험해보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언제 경험하면? 어렸을 때 경험할수록. 다시 한번 할게요. 한 번도 그 경험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뭔가 정말로 죽을 만큼 열심히 해본 기억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냥 대충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주변에 보면 그럼 당연하겠지만 대충 사는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운이 엄청나게 좋아서 정말로 그 우주의 모든 운을 타고났다 그럴 수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선생님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의 몰두해서 정말로 인생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거기에 내 인생을 다 바쳐보고 이런 경험들은 고등학교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컸을 때 엄청난 자산이 돼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왔을 때 그걸 돌파할 힘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도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기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겠지만 기도만 한다고 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노력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열심히 하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바라는 거죠. 도와달라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뭐든 했으면 좋겠어요. 뭐든 최선을 다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에 인생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경험해보세요.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냥 살아오다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살았던 애들은요. 뭘 해도 정말로 인생의 위기가 닥치잖아? 돌파해요. 정말로 온몸을 같이 던져. 정말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던 애들은요. 위기가 오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대부분 도망쳐요. 대부분 뭐 한다고요? 도망친다. 그냥 피해요. 그 벽을 한 번도 깨고 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서 반복되는 것이. 죽을 때까지. 근데 깬 애들은 당연하겠지만 그 벽을 넘는 애들은 뭔가 이 사고를 치는 겁니다. 뭔가 다른 거예요. 주변 애들하고. 그러면 누가 봐더라도 걔는 누군가 인정해줄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변화인 거죠. 그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선생님도 그렇게 미쳐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가끔 게임에 미쳐본 적도 있고 정말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롤 같은 거 있잖아요. 선생님 이제 스타에 한번 미쳐봐서 이제 PC방의 모든 대회를 휩쓸었던 적이 있죠. 정말로 공부에도 미친 적이 있었겠지만 당연히 선생님이 운동에도 미친 적도 있어요. 정말로 어떤 때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미쳤을 때마다 가끔 이제 선생님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는 피파 온라인 3 한번 미쳤던 적이 있어요. 잠깐. 그때 선생님의 전국 등수는 200등이었습니다. 참고해드릴게요. 200이었어요. 200이. 여기 분간 알겠지만 거의 바로 이제 프로게이머 바로 밑에. 그 정도까지 이제. 선생님 보통 이제 미치면 뭔가를 해요. 진짜 미쳐가지고요. 거의 미칩니다. 거의. 생각할 때. 저렇게 미쳐서. 그러니까 공부에도 미치면 공부에 미쳐서 해요. 뭔가 미쳐서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이루. 하여튼 게임에서도 뭔가 이루겠고. 근데 이제 선생님 프로게이머 될 마음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멈췄긴 했지만, 하여튼간에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그런 순간들, 가끔 연애에 미칠 수도 있겠죠. 어떤 여자친구가 좋아서, 어떤 남자친구가 좋아서 미치면 그게 이제 아이돌을 쫓아다니게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게 아이돌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이성일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있겠죠.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다 좋다. 특히 대학교 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이렇게 띵가 하다가 오늘도 내일도 백수 언제 일어날 거냐 그래 자다가 깨면 일어나는 거지 오늘 뭐 할 거냐 모르지 대충 하다가 보내면 되겠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애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놀 거면 정말 제대로 놀고요. 공부할 거면 제대로 공부하고요. 연애할 거면 제대로 연애하고 뭐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게임도 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할 거면 정말로 남들이 봤을 때 저 미친놈 이렇게 생각을 들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인생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애가 뭔가 변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일단 필강은 여기까지.